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겨울 시즌에 유행하는 아이들에게 흔한 병인 모세기관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제일 걱정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 독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겨울이 되면 독감 접종을 하고 독감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독감도 중요한 질환인 것은 당연하지만은 더 조심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모세기관지염입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은 초기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감기 증세처럼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로 오다가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해야 되는 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세기관지염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갸우뚱해지실 것입니다. 아니, 진단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고 쉬운 것이면 쉬운 것이지 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병의 경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 걸리더라도 기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래를 배출해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관지 자체가 덜 발육이 됐고 작기 때문에 이 기관지를 통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게 어려워지고 배출하기가 어려워지면 가래가 그 새 기관지를 막고 숨 쉴 때 힘들어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모세기관지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숨 쉴 때 힘들어하고 수유량이 줄어들고 숨을 내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날 경우에는 모세기관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폐렴일 수도 있고 천식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가 감기 증상으로서 콧물 재채기가 있다가 기침 가래가 심해지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모세기관지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은 2세 이전에 잘 생깁니다. 특히 돌 전후에 잘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입원하는 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의 원인은 RS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를 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2, 3일이 지나면서 기침 가래가 생기고 숨 쉴 때 힘들어하게 되는 것으로 병의 경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모세기관지염에 걸렸을 경우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모세기관지염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든지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 열이 나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든지 병의 경과와 상관없이 숨을 쉴 때 코가 많이 벌렁거린다든지 호흡 횟수가 빠르다든지 또는 우리가 늑간이라고 하는 갈비뼈 아래쪽이 함몰되는 경우에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모세기관지염은 입원이 필요한 병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0일 이전에 기관지가 아직 덜 성숙된 아이들이라든지 기관지에 기형이 있다든지 또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기관 이형성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RSV 감염에 의한 모세기관지염일 경우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기관지염에 의한 사망률은 1% 이하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에게는 높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주 쌕쌕거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식일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쌕쌕거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천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기관지 폐이형성증이라든지 기관지가 덜 성숙해서 RSV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모세기관지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쌕쌕거리는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모세기관지염은 진단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세기관지염을 처음 봤을 때는 그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숨 쉴 때 힘들어하고 숨을 특히 내쉴 경우에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우리가 이것이 모세기관지염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단순히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로 왔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그냥 단순 감기로 끝날 것인지 또는 폐렴으로 갈 것인지 모세기관지염으로 갈 것인지를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아이를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기를 치료하기는 하지만은 딱히 어떤 진단명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증상이 다 나타난 뒤에는 누구나 보자마자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합니다. 아니 그 병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보자마자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진단하니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늦게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도 모세기관지염이 처음 시작되는 콧물이란지 재채기로 왔었다면 그때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여름이나 가을에 초입에 있어서는 콧물 재채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감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이 깊어가거나 또는 초봄이 가까워 올 경우에는 아이들의 콧물 재채기가 모세기관지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원래 진료 보시던 곳을 방문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